클릭 감사합니다. 삼터크TV 김삼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함께 공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고통입니다. 시련도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불행해졌을 때 인생이 바로 실패한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결과적으로 고통이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내일이 두려우면 지금만 생각하고 단 1시간, 단 1분 지금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아 전하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 법칙인데요. 자, 인생에서 누구나 알 것 없이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가 제시한 인생의 12가지 인생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2가지를 우선 보면요. 자,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는 것만 해도 많은 것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되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형편없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오는데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만 하고만 비교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는가 이것을 비교를 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거 상당히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의미 있는 길. 그리고 언제나 진실만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인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경청을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자,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애들을 키울 때 상당히 좋은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비극에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을 목표로 두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이란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예측할 수도 없고 쉽게 사라지게 됩니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목표로 삼을 수 없고 인생은 혼돈과 질서 혼돈과 질서를 중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질서와 혼돈 그리고 익숙한 것과 모든 것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항상 둘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용감해져야 됩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비극에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말고 비극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으라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남들과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 어제의 나와만 비교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는 시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들은 비교할 대상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작은 승리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게임을 도전하면 된다는 것이고 나의 장점과 약점,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바꿔도 효과가 없다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오늘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공보다는 성장이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법칙이 진실하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일을 당해 힘겹게 버틴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가 인생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를 그는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터득한 비결의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하다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자라는 것이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 단 1분, 5분, 10분 이내를 걱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평상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캔이 T가 되는데, 이게 T를 띄워버리면 되고, 캔도 T가 붙어버리면 캔트가 돼버리죠. 그래서 인생에 어려울 때일수록 사소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감사, 사소한 아름다움, 사소한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오늘에 집중한다면, 지금에 집중한다면 누구나 성공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의욕을 대체하는 일이 가장 먼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다.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펴고, 서라라는 것입니다. 신체는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만이라도 그런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을 때 똑바로 피고, 걸을 때도 씩씩하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게 되고, 수많은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와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세를 똑바로 펴고, 가슴 펴고, 걸어 다니고, 행동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리가 보통 행복을 삶의 목표로 상당히 생각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요. 행복은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사라지게 된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을 수 없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불행해졌을 때 인생은 바로 실패한 것이 되어버린다. 인생 혼돈과 질서, 그리고 혼돈과 질서를 중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생 그리고 우리 존재는 질서와 혼돈, 익숙한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항상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돼버렸을 때, 불행해졌을 때 이게 감당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역으로 보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똑바로 펴고 서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채워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한 사람만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는데,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공평을 이기는 작은 시작,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라는 것은 겉모습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 존재이기도 한데, 몸을 똑바로 하라는 것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되고, 구부정하고 엉클인 자세를 당장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똑바로 걸은 자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거 한 가지만 똑바로 우리가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자세를 펴고 걷자. 당당히 걷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인생의 불공평함을 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자. 당신의 삶에서 피해자가 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를 해라. 그래서 내 자신과 어제보다도 오늘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도 매우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인생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자.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거짓말 속에 숨으려고 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거짓말 속에 숨으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걸 느껴서 아차 이걸 후회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반성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인정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입은 하나 귀는 둘 다 경청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경청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청하지 않고 섣불리 상대를 평가하려는 그런 습성이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경청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경청하려면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로저스 심리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방식은 그야말로 혹독한데요. 하지만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결국 인생은 불공평하고 고통이 수반되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똑바로 하는 선거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여기에 기억하고 생활을 옮긴다면 불행에 빠졌을 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고통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